어. 아, 가까이 오고. 뻗어 올리고. 자, 한 발로 서고, 한 발의 발 뒷굽의 몸무게 중심의 50%, 엄지발가락의 30%, 나머지발가락의 20%. 자, 대회는 보여주는 거잖아. 선수가 딱 돌아서, 딱 한 발로 서고, 자, 브릭스아사나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딱 쳐다보고죠. 한 발 뒷굽 50%, 엄지가 30% 놓고, 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가, 들고, 끌어올려서, 붙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밀어서 골반을 평행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팔이 귀 뒤쪽으로 해서 완전히 붙었는가를 해서 이래 있으면 몇 점 주라고요? 10점 만점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팔이 귀에서 좀 떨어져 있다? 그럼 1점 깎아요.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다? 1점 깎으십시오. 이 발이 좀 내려와 있다? 그럼 1점 깎으면 된다고. 질문. 이해가 됐어요? 똑같이 서 있는데 점수를 깎고 주고 할 게 없잖아. 깎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 만점 자세에서 뭐라고요? 1점씩 깎으면 되는 거라. 간단해요? 브릭스에 대해서 질문 없죠? 이거 이제 여기서 열심히 뭐 발 뒷구멍을 넓적다리 안쪽에 깊숙이 붙이고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합장하고 어깨를 균형 있게 뻗어 올리고 이게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두 팔을 들어서 귀 옆에 붙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어깨가 안 풀려 있는 사람에 해당되고요. 넓적다리 엉덩이의 일직선 사이에 오르도록 합니다. 넓적다리가 엉덩이랑 일직선 사이에 오도록 만들어야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먼저 딱 쳤을 때 먼저 팔을 바라고 귀에 떨어지느냐 없냐를 붙였으면은 통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뭘 본다고요? 처음 시작할 때 발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시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면은 1점 깎으면 돼요. 만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그죠? 감점이죠. 탈락시키면 어떡해요? 그럼 빵점을 주면 안 돼. 기본 점수는 한 5점 정도면은 적당할 거예요. 그렇죠. 5점은 줘야 돼요. 5점은 주고 빵점은 없어요. 5점은, 기본 점수 5점은 주고, 예. 6점, 기본 점수 6점이에요. 5점 아니었어요? 아, 맞네. 6점 한대요. 그 심판들이 제하 점수를 몇 점 주냐 하고 5점 아니면 6점을 둘이서 의논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일단 1번 문항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항. 비라바드라사나. 자,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들. 넓적다리를 종아리 안에 직각으로 이루게 한다. 발을 안쪽 약간 돌려 무릎을 펴고 발바닥을 바닥에 닿는다. 무릎 관절 정면으로 향한다. 팔머리 위로 쭉 뻗어서 합장한다. 시선은 엄지손가락을 향한다. 비라바드라사나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 취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수정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죄송해요. 내가 안 보여서 옆으로 하세요. 지그재그로 서서 정면을 보고 하세요. 발을 이쪽으로 매트로 하지 말고 매트 밖으로 나 보세요. 몸이 이쪽 보세요. 몸이 이쪽 보세요. 몸이 고개 말고. 오케이. 거기서 발 벌려서 해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라바드라사나 1. 자. 지우세요. 머리 좀 더 뒤로. 무릎 더 구부리고. 자, 스톱. 올라옵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여기 시범조를 한 명 불렀는데, 저는 돈을 깎아드리고 내 강의료는 없지만, 그 좀 남는 돈을 시연쌤한테 주려고 그랬더만, 오늘 또 일 생겨갖고 못 온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시연쌤이 없어서, 우리 지우쌤 잠시 나와보세요.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거라. 그렇지? 이제 발 벌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수정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채점 들어갑니다. 자, 발은 몇 미터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벌리는지
발 넓이는 얼마여야 될까요? 비라바드라사나 1, 2, 3의 발 넓이. 1m 10 내지 2m 20. 1m 10에서 1m 20. 왜 그러냐를 내가 할게. 근데 왜 1m 10에서 20이냐면은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왼발 왼쪽 90도. 요 발은 몇 도? 정면에서 90도. 그럼 오른발은 몇 도예요? 뜨리꼬나사나 파라브리타 뜨리꼬나사는 45도인데요. 60도여야 돼요. 그래 발이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45도를 꺾고 그 다음에 15도를 더 꺾어서 이제 이러면 점수 깎기가 참 좋아요. 자,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정면에서 안으로 45도 꺾었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축으로 15도 더 꺾는 거예요. 이러면 60도예요. 됐죠? 여자쌤 뭐 보는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건데. 봐도 돼요. 주마시 두 손을 들고 수평에서 어깨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자 여기서 발 각도는 발 넓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사를 계속 취했으면 알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때는 뭐가 되어 있는데 골반이 수평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를 채점합니다. 됐죠? 이제 두 손을 떠올려서 자 무릎을 꿇고 4점에서 5점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이야기에 간단하게 하면은 자 선생님은 지금 다리를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벌렸을까요? 안 벌렸을까요? 좀 더 앉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각이 안 되고 끝 밖으로 나가 있죠? 쌤은 너무 많이 벌렸다는 이야기에 조금 더 당기고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직각.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직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 키에 맞춰서 잡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팔은 기에 붙여야 되고 고개는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야만 이게 비라바드라사나 완성 동작이에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 돌아오고. 자, 첫 번째, 서서 발 각도 90도, 45도, 15도를 꺾느냐를 보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턴을 했을 때 힙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느냐, 안 이루느냐를 보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릎 구부려서 자기 넓이만큼 했는 걸 채점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팔을 쭉 뻗어서 고개가 완전히 다운됐는지를 봅니다. 이게 비라바드라사나 1이에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동작도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감사해요, 쌤. 뭔 말인지 이해가, 혹시 비라바드라사나 2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한테 뭐가 생겼어요? 규칙이 생겼죠? 이제 보는 이제 방법을 알겠죠? 그냥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을 가지고 아사나를 보는 거예요. 이 동작들을 만드는 거는 그 경남의 이한수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그 규정을 잘못해놨는 게 몇 개가 돼요. 내가 수정을 해라고 그랬더만은 이러길래 그냥 냅뒀어요. 대신 우리한테는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 줘요. 모르면은 들어야지.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띠따 파르스바 코나아사나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여주는 게 낫겠다. 발을 노란 여기 1m고 그 매트는 몇 cm예요? 60cm짜리 60cm. 60. 그래서 안에 선 꺼져 있는 게 안에 게 선이 1m고 바깥쪽 선이 1m 20이에요. 됐죠? 안에, 그래서 매트 안에 줄을 끊는 거예요. 그 매트 할 때. 요 매트 줄 끊는 것도, 원래 발렌시스하고 여기, 이 회사 이름이 뭐고? 모크샤. 그 대표하고 만들 때, 내가 발렌시스 만들 때 같이 있다 떨어져 나와서 이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줄 거라고, 매트 안에. 내 입김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이 바닥도 내가 태권도장에 있는 걸 요가 센터로 가져와서 내가 깔면서 몇 군데 소개해서 많이 깔았고, 이게 좋은 점이 넘어져도 안 다쳐요. 쿠션이 있었어. 대신 여름철은 좀 안 좋아요. 자꾸 늘어져. 계속 바깥을 잘라야 돼. 근데 이 바닥 오래 서고 좋아요. 자, 이게 1m예요. 그 뜨리꼬나산 할 때 1m를 벌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직각이 될 수 있는 동작이, 몸이 수평을 이렇게 더 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몸이 더 숙여져요. 그래서 1m를 해야만 이 동작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띠따는 1m 20이에요. 그래서 1m 20, 정면에 90, 안으로 45, 15 해서 두 손을 들어서 좀 비라바드라랑 똑같이 직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손을 내려서
손을 바닥에 놓고 일단 이 발 각도 잡는 거, 그다음에 직각 잡는 거, 이게 직각이 잡히는 거 하고 내려서 무릎이 왼쪽 겨드랑이 앞에 딱 와서 딱 받쳐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왼손이 정면에서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뻗어서 사선으로 수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마무리 동작은 왼쪽 어깨를 앞으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어깨를 앞으로 왼쪽 무릎을 뒤로 밀어서 둘이 싸워야 돼요. 이 어깨는 밀고 이 어깨는 뒤로 밀고 해서 둘이 딱 붙어서 잡고 있고 팔은 귀에 붙여 턱을 더 씻는 손끝. 이게 우띠따 빠르서바 코나사나 완성 동작이에요. 여기서 1.1.1점 까내려면 되겠죠? 됐어요? 처음에 발각도, 무릎 각도, 그 다음에 닿는지 미는지 여기에 수평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잡으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되면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요렇게 채점을 합니다. 발각도 하나 알아놓고 발 넓이 하나 알아놓으니까 나머지는 채점하기 훨씬 더 쉽겠죠? 우띠따 빠르서바 코나아사나. 그 내용들을 요 안에 적어 놨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우르두바 다뉴라사나.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고급 동작은 발 붙이고 하는 거 맞아요. 발 붙이고 하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발 붙이고 한다고 탈락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뽐내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 안 벌리고 쉬운 동작보다는 나는 붙이고 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을 해서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 더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벽하게 하는 거니까 점수 높은 점수를 줘야지. 대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발을 붙였는데 내가 이 발을 벌리고 하는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높은 거 했다가 그 다음 완성을 해야 될 동작을 완성을 못하면 감점을 주는 거예요. 자, 본래 우스트라사나는 이렇게 하죠. 안 되는 사람들 발끝을 세워요. 유연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발등을 놓은 사람은 좀 더 유연한 사람이고 좀 약한 사람은 세우는 거예요. 일반부는 세우고 해도 감점을 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놓고 하거나 여기서는 감점을 주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둥글게 돌려서 팔 뒷굽을 감싸요. 자, 그러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앞으로 밀어내고 목에는 힘이 빠졌느냐. 이게 뭔데, 여기서는 무릎과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너택다리 발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발바닥과 손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손바닥을 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슴을 열어 척추를 자연스럽게 아치형으로 만든다. 뒤로 자연스럽게 젖힌다. 이게 우스트라 아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우스트라 아사나는 점수 줄 때는 이 발 넓이 가지고 붙이면 붙일수록 난이도를 더 높이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성은 벌리고 하는데 저 사람 왜 붙이고 하지? 틀렸네? 점수를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 손바닥을 이렇게 붙이고 최대한 직각 수직을 최대한 만들어내면, 최대한 밀어내면은 대신 고개가 들고 있으면 밀어내면 안 되고 목에 힘이 빠져서 목이 쭉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 돼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은 거기서 1점 깎으면 되고요. 발끝을 세우고 넘기는 것도 못 밀어내면은 여기서 90도에서 더 앞으로 전진을 못 해내면은 점수를 깎으면 돼요. 감점을 하면 4점 감점은 그냥 이루어지죠. 그쵸? 그래서 붙였으면은 붙인 사람한테는 1점 더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각도가 노는 안 돼서. 우스트라가 무슨 자세예요? 낙타. 왜 이게 낙타 자세일까요?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자, 낙타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스트라사나는 이래 하는 동작이 사실 아니에요. 우스트라사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앉았다 일어나는 모습을 닮았다 이 동작이 우스트라사나라 그러는 거야. 뭐 낙타 등을 닮았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으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아사나 하나하나를 내가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겁나게 재밌을 거라. 아까 비라바드라사나는 전쟁 때 쓰는 모수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깃발을 들었죠. 인도에서는 밝은 옷, 금색 반짝반짝 하는 옷 입고 저 망대 위에 서가지고 대장이 야 공격 앞으로 이러면 5만 명, 3만 명이 있는데 언제 공격이다 이렇게 알 거냐. 소리도 안 들리고 눈은 좋잖아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딱 비라바드라사나 1을 딱 취하면은요, 돌격 앞으로 준비! 비라바드라사나 2 하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준비! 하면은 공격 앞으로. 하면 그거 보고 공격 앞으로 했다고. 전사의 자세. 그래서 그걸로 썼다고 했나, 전쟁에서. 그 오스카 대왕 보면 나와요, 이게. 요 아사나를 깃발 대신으로 막루에 올려놓고 썼다는 게. 멀리서 보면 형태는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공격 앞으로를 사람들은 알아들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날 새고. 재밌죠? 이게 오스트라 아사나예요. 그 다음, 우르두바 단일 아사나. 아, 허리야. 부탁이에요. 도움을 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빠져야 돼요,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요거 지우세요. 쫙. 빨간 줄 꺼세요. 무릎을 펴면 감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만들어, 이거 안 볼 거니까 돌대가리. 이게 비라바드라사나 1, 2, 3 중에서 뭐가, 2가 힘들까요? 1이 힘들까요? 당연히. 근데 1이 더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 때 이야기 하다가 쎄꾸면은 져야지. 모르고 쎄꾸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 우스트라사. 우르두바 단유라사나. 자, 여기서 발 넓이와 손을 짚는 넓이가 뭐라고요? 어깨 넓이로 똑같아야 돼. 한 라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손끝 중앙이 발 뒷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막 적어놨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적어놨는 게 좀 틀린 것도 있어서 내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뻗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이게 직각이 되는 것이 완성 동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릎을 더 뻗으면 직각을 벗어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동작인데 이걸 한다고 감점을 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굽혔다 폈다. 그래서 이제 굽혔다 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매일 해요. 네, 수업할 때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해서 뻗어내기를 해서 여기가 풀리는, 이렇게 아나타 차크라를 열어주는 최고의 동작이 우르두바 단유라사나예요. 유연성과 어깨의 긴장 힘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뻗어내고 여기가 직각이 되고 손의 넓이만 그리고 항시 목에는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고. 목을 들고 있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일정 감점. 오케이? 그래서 이 간격이 뭐라고 넓으면 넓을수록, 그죠? 평균 3명이 썼으면은 그 중에서 재고 좁은 사람이 재고 가까이 온 사람한테 점수를 가장 높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어깨 넓이가 안 벌어졌으면은 손 각도가 바깥으로 틀려 있으면은 감점을 주면 된다고요. 안 그러고 이게 다 완벽하게 잘하면 무릎을 펴서 가슴 일직선 되면은 점수 주고 무릎을 쫙 펴면은 더 주면 되는 거라. 하는 사람들 중에 안에서. 됐습니다. 쌤 수고했어요. 힘들죠? 화이팅! 우리 쌤 최고다. 자, 오케이. 예. 예. 뒤로 한다는 뜻이 뭐예요? 발끝 쪽을 바라본다니까 목에 완전히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X가 아니고, 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안 하면은 마이너스라고 일정. 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고. 턱을 더 들어야지. 힘이 안 들어가고 고개를 최대한 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힘이 빠져있냐, 안 빠져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더 잘하는 사람이죠. 맞지 않나요? 힘을 빼고 고개가 턱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턱 안 넘어간다는 거는 물고기 포즈 맞지 않사나 변형을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죠. 코끝이 바닥에 닿도록. 그 동작 알죠? 오케이. 자, 됐죠? 혹시 여기 질문? 없으시죠? 그 다음에 살람바 시르시 아사나 맞아요? 살람바 시르시 아사나. 물고 나면 서기. 물고 나면 서기는 만두야, 아빠 넘어지면 다친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수를 주시라고. 잘. 완벽한 동작요. 근데 자, 물건 한번 쓰기는 처음 와서 물 한번 쓰세요. 라면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악지를 내려서 머리를 바닥에 두고 끌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점수를 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점수를 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점수를 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초급자들 무구나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일반부에는. 그렇게 뽑아 올리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오케이? 요게 정석이, 초보자들, 일반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 무구나무석이에요. 그는 고급 동작이에요. 발을 뻗어서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올라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무구나무 가르칠 때도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서서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머리도 좀 들고 이러면은 점수 더 주면 돼요. 뽐낸다, 이거. 자, 그래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10초 유지하면은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려와갖고 꼭 뭐라고요? 휴식.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한테 예, 만점 주시면 됩니다. 시작과 끝을 무구나무 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을 보는 겁니다. 무구나무는. 알겠습니까? 최고 점수 내 좀 전에 받았어요. 그 나머지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올라가고 중심이 안 잡히고 흐트러져 있고 이러면은 그래서 감점을 주면 돼요. 일단 중간에 서면은 몇 점을 줘야 되겠어요? 6점이니까 7점, 8점을 줘야지. 그쵸? 중간에 혼자 서면은 8점을 준다고. 이 중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1점씩 1점씩 깎으면 된다고. 완벽하게 서면 뭐라고요? 쫙 뻗어서 올라가면은 10점 주면 되고, 무릎 구부리고 올라가도 완벽하게 서면은 10점 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재점프도 같이 있죠? 이해하죠? 자, 빠시모 따라하사나. 내가 앞에 해줄게요. 나림이 갖고 왔어. 자, 한번 취해봐요. 취하고 난 뒤에 풀고 난 뒤에. 자, 여러분들, 이 지도법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내리가잖아요. 선생님, 이제 몸은 안 풀고 하니까 다쳐. 자, 이렇게 해서, 자, 밝혀서, 일어나. 더, 역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못 올라오게 지금 잡고 있는 중에 발 뒤꿈 들어야지. 그렇지. 발 뒤꿈을 들고 역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자, 내려가고. 한 번 더.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이 사기 캐시라고 대회 나온 사람들 옛날에 나 회장이잖아. 사람들 막 밖에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있잖아. 근데 빠지못하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가가지고 곧 출전할 거예요. 출전한데. 그렇게 내가 해갖고 안 닿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딱 붙도록 만들어갖고 대회에서 2등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다 풀렸지? 금세. 자, 빠지못 따라서나. 자, 1단계. 먼저 손을 힘 옆에 두고 앉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발끝 당기고 안쪽 곡성 앞에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를 보는 게 여기서 채점하는 거예요. 수마지 두 손을 들고 왼손을 잡아도 괜찮고 오른손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손을 쭉 뻗어서 쫙 이렇게 이럴 때 뻗어 올리는 거예요. 2단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내려간다. 1점 감점이에요. 빠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기서 1단계 뻗어 올려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해서 새끼 발가락 쪽 해서 이때 안쪽 곡성 앞에 붙었냐 안 붙었냐 그리고 잡아서 그래서 등이 튀어나왔냐 안 튀어나왔냐를 가지고 감점하면 돼요. 등이 우리 굽으면 이 이름이 뭐예요? 빠지 못하는 하사나가 그 등벽인데 등을 굽히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펴져야 된다고. 한 번씩 보면 이 등이 이렇게 솟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를 먼저 붙이고 쌤은 가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더 정수리가 발등 쪽으로 가려고 밀어내고 팔 뒤꿈을 들어서 등 뒤에 있는 주걱뼈 견갑골을 붙이면은 만점 동작. 쌤도 이쪽 허리가 좀 더 발전됐네. 이쪽 허리가 죽었네 좀. 이쪽 살려. 한쪽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마무리하고 올라올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올라올 때는 뻗어. 그러고 난 뒤에 밀어서 말아 올라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뻗었다가 내려야 만점. 여기서 하나하나 빠지면은 감점 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완성하고 발 뒤꿈 붙였을 때 발 뒤꿈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발 뒤꿈이 들리는 사람은
예, 플러스 1점 감점했는 거 지우고 1점 더 주면 돼. 완성 동작 할 때. 만약에 감점을 줬다면은 내려갈 때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발 뒷굽을 들 수 있으면은 그 사람 1점 더 주면 된다고. 그래서 팔 뒷굽을 들어 올리면은 1점, 감점 아니고 1점 더 플러스 해주면 되고. 받지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거. 완성하기가. 자, 여기 질문. 없어요? 채점하는 방법 혹시 궁금한 거 없죠? 다음에 채점할 때 뒤에 가서 본다.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 끝이에요? 끝이구나. 여기서 질문.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응? 혹시 이거 전자자세랑 이런 거 할 때 다운독해가지고 정력을 적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플러스 점수입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해. 여러분들 의견 어때요? 나는 이게 매 동작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 왔는 동작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스탄카 비냐샤에서 왔는 동작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 재량 그게 아스탄카 비냐샤에서 팀들이 다운독에서 오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아스탄카 수리아 나마스카라에서 그래 하거든. 비라바다라 원투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가 봐요. 나는 아스탄카 금요일 날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백밴딩 이런 것들 안 가르치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고 가르쳐도 일단 납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시작할 때 자세가 중요하고요. 뭐든지 브리시 아산 내가 가까이 했죠.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중심 잡을 발을 놓고 반대 발을 한 발을 빼고 발 뒷구 50% 움직여 30% 나머지 발가락 이게 접근성이잖아. 시작이잖아요. 좀 전에 했던 그 접근성은 서가지고 좀 전에 비라바드라사나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을 그냥 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했던 엎드려서 발 들어서 땡겨 와갖고 틀어서 이리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래요? 간점을 주실래요? 플러스를 주실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 자세로만 봐야 된다고. 그 자세를 더 고난이도로 하면 점수인데 비라바드라사나 더 고난이도로 할 게 없어. 우리가 나와 있는 규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우스트라사나 이런 것들은 더 고난이 동작이 있다고. 뭐 우스트라사나 하고는 자 돌아오세요 라면 내려가고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두고 손을 뻗어내서 발 뒷굽을 잡다든지 해서 올라와서 구부려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감점 줬는 거 지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점 줬으면은 뭐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심하이고. 뭔 말인지 이게 더 높은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뭐 상관이 크게 간증이나 이런 것들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무리도. 아까 무구나무 서기는 그걸 다 하면 완벽하게 10점을 주면 좋겠죠.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무릎 구부리고 올라가나 펴고 올라가나 올라가서 유지하는 것만 정확하면은 점수는 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고급 자세지만. 어떻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동작이 있거나 내가 서서 하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따다사나로 대기합니다. 이렇게 울주군에서는 이야기해요. 앉아있는 자세를 할 때면 단다사나로 안 씁니다. 이게 따다사나. 단다사나는 마스마 상태에서 발 V자로 두 손을 힘 옆에 두고 헤엄이 바닥에다 뚫어 척추를 곱게 해서 누워서 하는 동작은 사바사나. 이 세 개가 쌤 지금 이야기하는 규정 동작 맞죠? 그래서 누워서 그 상관이 없죠. 그 하는 것들. 그래서 뭐 그걸 뭐
플러스 해도 괜찮은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이 하고 나면 심사를 이리 본다고 뭐가 돼야 돼요? 그치. 이게 심사를 이리 본다고 심사위원장님들이 심사위원들하고 그 대회에 노는 선수들, 선생님들한테 뭐 하시라고요?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오이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듣는 동작을 가서 위원장님들, 누가 위원장이지? 쌤이 위원장이죠? 지혜위원장이 누구예요? 아, 송옥생이구나. 송옥생 일종 배워서 잘 배워올 거다. 자, 일단은 요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같이 앉아서 각 구 심사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심사위원장이랑 통합해서 다음에 아사나를 정할 때, 그 선수를 채출할 때는 이걸 그 선생님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 예. 만약에 준비 자세, 포스트를 할 때 준비 자세가 바지랑 아사나를 시작합니다. 예, 예.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라.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질문이 이거거든. 깔끔하게 정돈된 자세로 시작하고 이 사람이 진짜 팔을 빠진지를 왜냐면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력을 만약에 운동력을 들어가고 나니까 서 있는 장 해결이 헷갈리겠지만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냥 기분 타다하잖아요. 그래버리니까 이제 타다하면서 운동력 다른 문제가 안 들어가면 이 사람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스가 가려면 기라도 와야 되는데 기라가 안 오고 서 있지 않는 사람 부스는 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예 안 하냐는 게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피자를 할 건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좀 좋지 않네. 그럼 이제 아마 명상점에서 좀 정서를 바꾼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진짜 생각이 들이 무대 매너에서 정서를 아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게 무대 매너라. 무대 매너 때문에 정해놓은 내용이거든요. 엎드려. 어느 쪽 허리? 엎드려. 빨리 엎드려. 시간 없어. 우리 수업해야 돼. 고개 오른쪽. 손 내리고. 자, 가까이 그거 가르쳤던 운동 그거 하면 되는데, 시간, 힘 풀어. 고개 이쪽. 발 펴라, 발. 됐어. 이만큼 빠져있네. 됐어, 가. 해봐요. 움직여봐요. 괜찮을 거라. 자, 오케이? 여기서 일단 그 준비 동작은 그렇게 세 개를 가지고 기다리는 때는 대기하라는 것들을 정해도 괜찮을 건데, 그럼 무대면으로 하니까 그거는 의논하셔서 정하세요. 됐죠? 자, 이제 전문부 과정입니다. 빠따 빠다마사나. 시험 안 되죠? 빠따 빠다마사나 되는 사람? 전문가 대회 아무도 못 오겠네? 쌤 해보세요. 오케이. 와우. 진정으로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살짝 숙였다가, 예, 일어나세요. 다시. 그렇지. 일어나면서 가슴 펼치고.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지. 무릎 뜨면 관점.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다 받아야 돼. 무릎 뜨면 관점. 그러면 어깨나 몸이 털리면은 감점 주면 돼. 아르다 봤다 받다 못하 나서나. 그쵸? 됐어요? 봤어요? 화면 안 남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게 나와서 화면에 한번 해주세요. 녹화하는 거 나중에 내가 줄 테니까 요거 이거 녹화해 놓는 거 드릴 테니까 쌤, 각각 심사위원장님들 보시라고. 녹화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올려준다고 녹화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걸 녹화하고 있다고. 그래서, 쌤 앞으로 와서 한번 보여주라고. 시범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돼. 한번 보여줘. 원래 양발 벗고 엄지발가락 말아줘야 되니까. 정면 저리 보고. 네.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은 유연해서 팔을 밖으로 해도 바로 하는데 손을 안으로 양쪽 손을 잡을 때 보면은 이 손하고 이 손하고 유연성이 부족한데 더 많이 어깨가 뒤로 갈 수 있는 팔을 뒤에 하면 돼요. 뒤에 해야 된다고. 안 잡히는 손을 먼저 잡고 잘 잡히는 손을 그 다음으로 해야만 이 동작을 완성하기가 쉽다고.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서 어깨가 수평이 됐느냐, 가슴의 밸런스가 맞느냐, 무릎이 양쪽에 바닥에 다 닿느냐, 엄지발가락을 잘 말아주고 있고 좌우 균형이 잘 맞았느냐. 이게 아르다 바따, 바따 빠드마사나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이게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더라고. 손으로 발끝을 잡는다, 가슴을 확장한다, 어깨 수평을 유지한다, 손을 모양, 엄지손가락 말아진다, 양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라고 돼 있죠. 점수 맞추기 매기기 쉽겠죠. 2번 비라바다라사나 2입니다. 비라바다라사나 2도 마찬가지. 발을 1m 20 벌려서 왼발을 왼쪽으로 90도, 오른발 안으로 45도, 15도 꺾어놔서 상체를 두 손을 들고 상체를 왼쪽으로 90도, 두 손을 들어서 머리에 합장하고 비라바다라사나 3,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들어 올려서 발 뒷굽의 몸무게 중심 50%, 엄지발끝 30%, 나머지 발끝 20%. 합장해서 손을 쭉 뻗고 시선은 손끝 멀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발, 손, 몸이 수평을 됐느냐, 왼쪽 무릎이 쫙 펴져 있느냐. 만점. 흔들리고 내려오고 왼쪽 무릎이 굽혀져 있다, 1점 감점. 수평을 유지하지 못한다, 1점 감점. 두 손을 쭉 뻗어서 고개를 들어서 땅을 쳐다보고 있다, 1점 감점. 그럼 3점 다 깎았는 거 맞죠?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 없죠? 밑에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살짝 읽어보면 내가 지금 설명했는 것들이 맞나 안 맞나 이해하게 됩니다. 빠르버리타 빠르스바 코나사나. 이제 이 동작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요가 디피카를 보면은 뒤에 별이 붙어 있어요. 뭐 까루다사나 브릭시아사나는 별이 1개예요. 숫자가 1 적혀져 있거든요. 숫자가 많이 적히는 것은 25, 26 난이도가 높은 건 뒤에 가로 열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높은 볼수록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요가 디피카, 아엔가의 요가 디피카 보면은 뒤에 숫자가 가로 열고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라고요? 그렇죠. 10m로는 다 초급 동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초급 동작이지? 까루다사나 이런 것들이 왜 초급 동작, 별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초급 동작이지 생각하는데 그게 초급 동작 맞아요. 일단 중심력만 잡을 수 있으면 발목 유연, 고관절 유연하면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빠르버리타 빠르스바 코나사나 한번 보여줄까요, 쌤? 괜찮아, 내가 그래 점수를 깎지. 자, 오케이. 준비 시작합니다. 이도 마찬가지. 발을 얼마큼 벌려야 된다고요? 나중에 직각이 될 만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1m 20이에요. 기본 1m 10에서 1m 20인데 그건 알아서 버리시고, 자, 발을 안으로 45도, 요 발을 45도, 저 발은 60도니까 45도, 15도 꺾어야 되고, 이게 발 꺾는 것도 꺾고 엄지발가락 축으로 15도 꺾고 이래야 발이 정확하게 밀리지 않. 60도를 꺾어야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발을 45도만 꺾고 하면은 새끼발가락 쪽이 들려. 발이 미끄러져. 그래서 60도를 꺾어야 발목이 안으로 꺾여 들어오면서 발이 안 미끄러지고 정확하게 설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응?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서 동작 유지. 예. 자, 숨 마시면 두 손을 들고 무릎 상체를 왼쪽으로 90도 비틀어서 왼손을 옆구리 옆에, 오른손 왼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쪽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자,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내려가서 새끼발가락 발 딛고 있는데 이 손의 위치는 손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이상적이야. 저는 팔이 짧아서 힘들어요. 목이 길어서 슬픈 일도 있지만, 자, 사람은 팔이 짧으면 슬퍼요. 이 오른쪽 무릎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왼쪽 겨드랑이 여기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손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완벽한 점수인데 손끝만 세워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 요렇게 하고 발은 몇 도 구부려야 된다 그랬어요?
90도. 그러고 난 뒤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사선으로 수평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힘든 사람은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붙여놓고 이 자세를 취하고 완전하게 취하고 난 뒤에 이 발을 들어서 60도 들어서 발바닥을 꺾어서 중심을 잡으면 초급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무릎을 붙였다가 자세 잡고 일어나는 게요. 그리고 몸을 틀어서 정면을 얼마큼 보느냐. 그다음 손을 쭉 뻗어서 귀에 붙이고 턱을 들어 시선은 손끝 이렇게 사선으로 수평이 됐느냐. 안 되면은 1점, 그쵸? 비틀어져서 여기 무릎이 요 겨드랑이 바깥쪽에 다 안 걸리면은 1점 감점, 직각이 안 되면 1점 감점, 발이 떨어지면은 1점 감점. 됐어요? 오케이? 어느 사람이 옆구리 전문부는 힘들다. 요 선생님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한숨을 쓰노?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생님 내 눈 쳐다보겠다. 눈 싹 비하기 있기 없기. 다 들킨다. 자, 그 다음 동작은요. 바카라사나. 바카사나. 바카사나. 자, 화이팅. 바카사나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바카사나 시작합니다. 그림이랑 똑같는데? 만점. 자, 잠시 내려오고, 쌤도 이제 아주 동작이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 안으로 넣고, 이또 마찬가지. 이쪽 겨드랑이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에 닿도록 해서. 그러면 버티기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한번 올라가 봐요. 오케이. 그렇죠. 요렇게 해서 팔이 얼마나 뻗어졌느냐. 오케이. 얼마나 높게 늘리느냐. 점수가 낮추고 팔이 많이 굽혀져 있으면 감점. 그죠? 손을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뭐 쉽지만 이제 이런 건 감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팔 여기다가 공간 놓고 중심을 또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서 감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요, 포인트는. 요가 선생님들은 여기에 무릎이 닿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여러분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채점하면 웃잖아. 원래 우리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할 줄 알고 심판자를 갖고 심사하는 거였어요. 에? 네? 안 붙어도 돼요. 떨어뜨려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붙일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한 단위 더 높은 거니까 점수 더 주면 돼요. 플러스. 깎은 점수가 있으면 지워주면 돼요. 마음속에 점수를 딱딱딱 점을 찍어보고 한번 지우고 8점, 9점. 만약에 8점이면 9점 주면 되고, 그죠? 그 난이도를 보고 하면 돼요. 바꿔서 합니다. 엉덩이를 높이, 발끝 쪽보다 높이 하고 고개를 들고 시선을 정면을 보느냐 안 보느냐, 팔 뒤꿈치를 펴진 정도로 보고 무릎 위치, 최대한 겨드랑이 가까이 있느냐 없냐를 본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요. 우르드바 단유라사나 아까 했죠? 오케이? 또 설명을 한 번 더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아르다 마체엔드라 포즈. 자, 이름이 뭐예요? 마체엔드라 포즈예요? 아르다 마체엔드라 포즈예요? 아르다 마체엔드라 포즈죠. 그래서 아르다 무슨 뜻이에요? 반, 절반. 본래 아르다 마체엔드라 포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 대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는 잊어버리세요. 본래 마첸드라 포즈는 지금 나 안 돼.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여기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발이 여기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을 세워서 잡아서 비틀어야 돼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목을 잡는 데까지 내려오면은 절반의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라고. 그래서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 반만 비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완전 비튼 거는 뭐야?
이렇게 하면은 손을 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하는데 대회 와서 아르다 마친다라 포즈 해라 그러는데 손 잡고 있다는 것은 이 동작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점이에요. 여기서는 손을 잡으면 손 잡고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 감점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뭘 해라 그랬다고요?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를 해라 그랬는데 저번 대회를 보니까 손 잡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감점이에요. 왜? 우리는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첸드라 포즈를 했다고. 다른 동작을 했는 거예요. 사실 표현을 하자면. 물론 완성 동작이지만 절반만 해라 그랬거든. 그럼 절반만, 요가 선생님은 대회 나왔으면 절반만 하면 돼.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진 실수를 많이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뜻으로. 발은, 본래 발끝은 여기서 못 나가게로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아르다 마친다라 포즈 여러분 취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발은 3분의 1까지는 허용이래요. 무릎 앞으로. 그리고 이 손을 얼마나 위에서부터 해서 내리잡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완전히 내리잡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어디에 또 와요? 왼쪽 겨드랑이 밑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손을 들면서 하면 척추를 이렇게 누워, 이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리잡는 이유는 척추를 최대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리잡아서 그래서 발목 잡는 거 단계,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좀 더 내려가서 발바닥 잡으면 그 다음 단계, 엄지발가락 말아서 바닥을 누르면 최상급 단계예요.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가. 이해가 됐죠? 발은 3분의 1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정석이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면 발을 좀 더 내면은 3분의 1 이상 빠져놓으면 감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발은 항시 힙 바로 밑에 받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척추를 최대한 곧게 편 상태에서 정면에서 내가 어깨가 정면에 있는 상태였죠? 잡으면은 90도, 70도, 80도 정도 비틀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비틀면은 손을 짚는 사람도 있어요. 짚으면 감점, 손을 올리면은, 예, 정상적인 동작이에요. 여기서 비틀었을 때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고 어깨가 90도 비틀어져야 돼요. 이 동작은 어깨의 비틀림을 보고 결정 짓는 거예요.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를 하면은 발목을 잡는 마첸드라 포즈를 손을 잡는 동작을 하면 이미 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 발을 손을 집어넣고 손을 잡으면 몇 도예요, 어깨가? 다시 어깨를 안 보는구나. 자, 어깨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손을 잡고 손을 집어넣고 잡으면 몇 도예요, 이미? 90도죠? 더 비틀면 더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20도까지 이상 비틀 수 있다고.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를 비틀면은 밑에서 고정시켜 놓고 위에 상체를 비틀면 어디에 오냐면 마니푸라 차크라에 와서 췌장을 이렇게 꽉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마첸드라 포즈니까 당뇨 환자들을 치유하는 동작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예요. 그 시험에 안 심사에 안 들어가요. 그냥 제가 포인트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르다 마첸드라 포즈 안 되는 사람들이 당뇨적 질환들을 앓는 사람이 많고, 당뇨 걸린 사람 시켜보면 이 동작이 죽으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거까지 내가 이야기 해줬어요. 재밌으라고. 자, 심판 과정 맞다, 이거. 그 다음에요. 오, 7번. 물구나무 서기는 했죠? 다 했네? 맞죠? 질문! 이제 자율아선 넘어갑시다. 이게, 보시고, 선생님들이니까 고급 아사나 알죠? 이게 우리가 해보면은, 저 동작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동작인데 잘하네? 이런 동작 점수 주면 돼요. 간단하면은. 여러분, 이제 요가 선생님 정도 되면은 딱 보면은 저희 고급 동작인지 하급 동작인지 알지? 메뚜기 포즈 살라바사나 셈 쭉쭉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셈한테는 하급 동작이야. 쉽게 하니까. 근데 남자한테는 뭐라고요? 어려운 동작이잖아. 그 고급 동작이라고. 트리플 A지. 표현을 하면은. 거기다가 뭐 발도 양쪽 귀 옆에 대었다가 아치 포즈 우르드바다 앉아서 1 나오고 이러면은, 예, 무조건 1등이지. 하는 거지. 이해가 됐죠? 자, 이게 중급, 조급 아사나 하는 거고. 자, 이제 단체 팀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단체 팀이 최고 어려워요. 맞지요? 자, 단체 팀 세점표 한번 보세요.
쌤, 단체 팀 대전표 있죠, 여기? 오케이? 그,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 단체 팀. 읽어보세요, 크게. 쌤, 나도 하나 줘봐. 쌤도 없어요. 그럼 됐어. 쌤, 읽어봐요. 예? 일단 첫 번째, 구성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작을 7분 정도 한 음악에 맞춰서 아니면 두 음악에 맞춰서 얼마나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이거 7분인가 있죠, 선생님? 제한 시간이 있어요. 있는데 자꾸 동부에서 미안하지만 자꾸 늘려. 음악 2개씩 하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수정해야 돼요. 이는 무조건 규정을 7분으로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여기서 1, 2등 했는 3등 했는 팀이 지대에 나와서 1, 2, 3등을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악 하면 답안하면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꼭 이야기해라고. 그래서 재밌는 음악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긴 음악을 택해서 동작의 수준을 맞춰라고 이야기하시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미강 선생님이 제일 힘들겠네. 그때 저도 애들들 같이 했었는데 한 7분 8분 만드니까 시에서 연락이 와서 9분 이상 해야 한다고 이제 저를 갑자기 막 밀렸더라고요. 규정이 때때마다 연도마다 뭐 그래 그래서 규정이 이리 있다고 이야기하고 7분 이내예요. 7분 이내. 단체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시연 능력인데 구군마다 다르는데 한 번씩 시연을 요가 동작을 행하지 않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 조금 안타깝지만 점수는 사실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 많이 듣고 여기도 높게 받고 싶은 거라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그래서 시연 능력은 옛날에는 초창기에 처음 할 때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이런 걸 집어넣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성들도 아니면 자기 수업 시간에 회원들이잖아. 수업 시간에 요가 가르칠 거잖아. 그 가르치는 요가들 그냥 수업 시간에 앞에 또 잘라가지고 7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좀 빨리 해가지고 그냥 대에 놓으면 되는 거라. 이 동작하고 다음 동작하고 다음 동작하고 다음 동작하고 수업 시간에 매일 했으니까 그걸 외우고 있을 거잖아. 새로운 동작을 해서 할머니들 외우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대회에 놓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대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들을 해보시라고. 그 서사하는 동작들이 있으면은 서사하는 동작들을 쫙 잘라 7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여러 동작이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계속 익혀가지고 하면은 줄시해갖고 나래비 씌우고 이쪽으로 씌우고 해서 하면은 무대 구성 매너도 좋고 보기도 좋고 나는 한 동작, 그 다음 두 동작, 세 동작 이렇게 해도 이쁘고 하는 게 옛날에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 옛날 것들 옹고지신이라고 안 따라하는 거라? 옛날에 줄 오면 대에 놓으면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갖다 구성악수로 이쁘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어요. 줄 요리 세우고 양쪽을 세우고 손 천수한처럼 한 줄로 서가지고 이것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보기도 좋았고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런 규정 심사위원장들이 심사 보기 전에 항시 대의 여기 전에 선생님들 모아서 항시 전달할 때 이렇게 문자를 전달하든지 이런 내용들로서 심사를 본다고 미리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시민체제는 안 돼. 시민체제는 안 돼. 시민체제는 저희들도 지금 하고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 그 다음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런 거 논란이지. 그 다음에요? 응? 실용성. 얼마나 자기들이 준비했는 것들을 잘 실현해내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 준비 많이 했네. 준비했는 대로 다들 잘 완성하고 넘어지지 않고 구선하고 까먹지 않고 잘 됐구나. 거기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업. 이거 중요하죠. 팀업 하면 이제 우리 저기 할머니들 최고지 뭐. 꽃 들고 와가지고. 팀워크 하나는. 이제 거기는 이제 할머니인데 그렇게 놓으면은 거기 점수를 많이 주고, 나머지 점수를 좀 적게 주고, 아사나 이렇게 구성이 잘 된 데를 점수를 많이 주고, 그쵸? 팀업은 그 사람들 높이 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점수를 맞추면은 뭐 1등, 2등, 3등이 가장 팀워크를 잘 꾸리고, 동작을 잘하고, 이것 구성을 잘한 사람한테 1등, 2등, 3등이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또, 그 다음에 명상. 아, 한 번씩 이렇게 합장하고, 잠시 정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사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 하나를 보고 한 대상을 보고 집중하거나, 이런 명상이,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명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집어넣으면은 명상 점수를 주면 되고, 그런 자세가 없으면 명상 점수를 기본을 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호흡. 아, 얼마나, 그거 보면 알잖아. 호흡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호흡이 잘 맞아야 동작이 짝짝짝짝, 저 파도 타입처럼, 마스게임처럼, 그게 호흡이에요. 숨 쓰는 거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느냐. 이거 보시면 돼. 원래 호흡은 그 숨 때문에 넣어놨는데, 뭐 숨까지 어떻게 다 체크하고 숨 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호흡이 잘 맞으면 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때는 소리 잘 맞는 거잖아요. 그쵸? 박수 3번 하면 짝짝짝 하면 그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아, 이제 아사나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난이도가 얼마큼 높은 동작이 들어갔느냐. 여기에 이 점수는 줘야 돼요. 이 점수를 높이 받는 팀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사나 잘하는 사람들은요. 와, 해운인데. 그래서 나 엊그제 봤는데, 정말 아사나를 잘하더라고요. 팀워크도 좋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이 3등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라. 할머니들아 춤추는데 1등 주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라. 이게 실용성에서 일반 요가 프로그램이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게 맞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수련을 해가지고 근한지 단위도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 반에 넣을까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팀워크하고 아사나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팀워크 좋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도 하고 팀워크 좋은 사람들 팀워크에 점수를 많이 주고, 아사나가, 아사나가 좋아도 예. 아사나가 좋은 사람한테도 팀워크라는 게 좋으니까 같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이 점수를 많이 주는 거지. 그 할머니들한테는 모의에서는 거는 팀워크에 점수를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는 팀워크도 점수를 많이 주고, 아사나에도 점수를 많이 주면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승을 할 거다, 이거. 기본적으로 실용성은 어. 기본적으로 실용성에 대한 점수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팀은 실용성 점수는 사실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과도한 동작들을 하는 거는 보편적인 동작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매일 배운 게 그걸 매일 배운 동작이 아닐 거거든. 우리 센터 사람들 내보내도 그만큼 저번에 하는 팀들 보니까 못하겠더라. 정말 잘하대요. 허연하면. 근데 쌤이 물론 잘 가르쳐서 그런 거라. 그건 인정해줘야 되지만 실현성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왜?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쌤들이 알아서 점수를 적혀주면 돼. 저거는 실현성이 있다. 우리한테는 그럼 점수를 많이 주면 되는데 그 점수가 많이 받을 수가 없어. 실현성이 없잖아. 표현하면.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안 가면 빨리 이야기하고. 예, 이야기하세요. 팀워크가 20점. 20점이죠. 그 옆에 체크가 잘못되어 있어요. 네, 팀워크가 제일 높은 점수예요. 얘는 20점이고 옆에 세로에 대면은 하자 잘했어요. 15대 25. 예. 그러면 항목별 체화 적어도 팀워크는 그러면 체화가 12점인 거예요? 12점. 이해가 되셨죠? 은하쌤 이해됐지? 심사 보러 간다. 가갖고 점수 막 주면 알지? 지켜보고 있다. 오케이요. 그 다음에 뭐죠? 음악. 음악 좋다. 내 나이가 어땠어? 자, 일단 음악 선정도 좋겠죠. 영적인 음악인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음악인가? 실용성이 있는가? 음악은 그냥 점수 다 줘. 점수 주는 거. 음악은 만점 줘야 돼. 그걸 가지고, 점수, 그거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면 그건 치사한 거야. 다음. 그럼 뭐예요? 아니, 실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성, 팀워크, 이런 데서 점수 많이 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다른 것들도 구성이 좋아가지고, 등수에 들면 좋고, 안 들면 박수 쳐드리고, 알 수 없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또 올라와서 시대에 올라왔잖아. 또 시대에도 만약에 그렇게 점수를 채점하잖아요. 그럼 전국대회 내보냈는데 전국대회 갔는데 꽃 들고 가고 춤추고 내려오면은 울산은 어떻게 보겠어요? 좀 심사위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자, 나이가
다 있지.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뽑을 때, 출전시킬 때, 실버 쪽보다는 스님들 수업한테 좀 젊고, 동작 좀 잘하고, 구성이 알만한 사람들 좀 뽑아서 해라고. 그래서 뽑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출전하는 스님들한테. 그럼 출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이런 문제도 좀 있다. 또 알고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다 봐주면은 우리가 뭐라고요? 이 대회를 진행하지가 못한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사람이 싸우지 않고 균형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다. 우리 그때 많이 싸웠다. 하나. 머리 찢었고, 죽이니 살리니 나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이거, 중재도 안 되고, 그쵸? 많이 힘들다. 정말, 나도 여러 번 해봤지만 힘든 상황이니까, 요 정도로 알면은,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채점을 하고 나면은, 요런 부분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교육받은 대로 채점했습니다 하고, 그게 동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동계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 사람이 1등입니다. 많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많이 놓으면 할머니들 1등 하는 거고. 맞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채점을 안 했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심사위원 자랑인데. 맞잖아요. 심사위원 자랑이라고, 그거는. 그게 순수해라고. 근데 순수를 왜 처음에 이야기했냐는 이해를 하시겠죠? 마구니가 끼지 말라고. 또, 그 다음에, 응? 무대 매너, 올라올 때 인사 잘하고, 내려갈 때 인사 잘하고, 남았을 때 하고, 이런 매너, 레드 젠틀맨, 이런 거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점수 줘야지, 그쵸? 다 무대는 매너 좋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면 안다. 뭐, 이게 내가 가르쳐야 하나. 그쵸? 또, 그게 끝이죠?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 네. 이거는 점수를 8점으로 하고 거기에 기준으로 이제 넣어주고 그렇죠. 마음속에 딱 주고, 빨리 매기지 말라고. 점 하나씩만 찍으라고. 저거는, 요런 좀 그런데, 이러면 점 하나 찍어 놓고, 점 하나 찍어 놓고, 그게 1점씩 감점하는 거라. 그래서 점수할 때는 그거 보고, 점수하고. 왜 그러냐면, 미리 보자마자 점수를 덤비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팀들이 왔을 때, 근데 좀 불리하고 유리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산하는 상관없는데, 팀들은, 처음 노는 팀들이 너무 잘하는 팀이 놓으면은, 그 다음 팀들보다는 점수가 뭐라고요? 그 팀은 점수를 10점을 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점수를 자꾸 깎아야 되는 거라, 생기는 거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 만점 가까이를 주면 안 된다고. 8점, 7점, 요 아래 거로 마음을 먹고, 중간쯤, 좀 잘하네 이러면은 뭐 한 9점 정도? 아주 잘하네 이러면 9점 정도? 좀 하네 이러면 8점 정도. 거기 맞춰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래 위로 점수를 결정해야지. 처음에 왔는데, 와, 잘하네. 점수를 높여줬는데, 그 다음 뒤에 오면은, 뒤에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면은, 그 눈에 들어오는 게 점수가 자꾸 하향되는데 괜찮은데, 뒤에 사람들 높은 거 하다 그러면 9점 다음에, 그 다음 사는데 10점 줬어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이제 정말 곤란해지게 되는 거래. 그 삐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괜찮아요. 삐지고 다시 해도 돼요. 채점을 할 때, 그래서 지우개주고 연필로 주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해라고. 그런 수가 생겨요. 단체 팀들 해보면은, 팀들이 많으면은,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채점에 따라서, 잘하는 팀이 먼저 올 수 있게, 잘하는 팀이 먼저 하면은, 암만 해도 뭐라고요? 그래서 구성할 때 보고, 예언 연습할 때 보고, 순서를, 잘하는 팀들은 좀 뒤로 빼고, 원래 그렇게 해. 초보자 스님들은 먼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구성을 쫙 해놓으면은,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월등히 그 사람들이 잘하네. 그 사람이 1등이라면 박수 쳐주는데, 앞에 사람 겁나 잘해서 뒤에 사람 좀 못했는데, 그 사람이 1등을 하면은, 뒤에 사람이 1등을 하면은, 당장 사람들한테는 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하고 문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심사들, 단체 심사들은 이걸 잘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첫 팀 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걸 구성을 안 해준다면, 아무리 잘해도 올 만점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더 잘하는 팀이 올 수가 있다고. 그때는 이제 나머지 점수 주는 거 있죠? 그거에서 조절해서, 저 사람은 무대면은 이렇게 다 좋다 그러면 그 점수를 많이 주면은 나중에 집계를 하면은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라고. 단체전은 그런데 개인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10점, 10점, 10점 이래 주는 수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되면 심사위원이 찍으면은 가장 높은 점수 탈락, 가장 낮게 준 사람 탈락시키고 중간 점수를 종합해갖고 1, 2, 3등을 정하는 수도 생겨요. 이게 조심해라고. 만점을 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심사의 기준이라고. 뭐 다 9점을 줬다. 그러면은
탈락할 게 없잖아. 그럼 통합 점수로 해갖고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계산을 한다고요. 그것도 또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꼭 심사위원들이 꼭 가르쳐 줘야 되는 품목이라고. 이해가 돼서 빨리 이해 안 되면 빨리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수업 다 끝나가. 오래간만에 요가 새로 들으니까 좋죠? 나쌤? 지역권 요가에서는 있어요. 그것도. 인원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점수 주지. 그건 무대면으로 점수를 더 주십시오. 무대로 많이 모였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지. 심사위원들은, 부에서 심사 측정표를 만들 때 사무장한테 팀의 인원수를 조금 표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명이 나오면 어려워요. 맞추기가 어려운데 10명 나오면 20명 나오면 20명이 좀 어렵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상의를 좀 해요. 그리고 연령대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참가 신청도 보고 평균 연령대도 좀 미리 얹어주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심사하기 좀 편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얹어를 드리면 사무장님들이 풀려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있고. 연령대는 이게 보면 뭐 작년부, 뭐 중년부, 뭐 나눠져 있어요. 이게 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채점하시기,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나이별로 나눠져 있어요. 청년이라고 젊다고 점수 많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나이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섞여 있는 혼합부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좀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만 난이도 높은 거 보여주고 뒤에 사람들은 하합하면 하합 점수 이런 거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채점을 하면 되신다고. 질문. 궁금증 빨리 이야기해서 이제 5분 남았어요. 없어요? 일반 약간 고민인데 우스트라 아사나에서 이게 너무 좋고 불편해지기가 어렵고 골반을 많이 밀면 유연하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골반하고 무릎이 수직이 되는 수직. 일단 힘에서도 이게 있잖아요. 그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은 중심력에 옮기기 때문에 그걸 수직을 맞추는 게 일단은 우스트라 아사나에서 낙타 포즈에서 이게 직선이 되는 게 가장 높은 점수인데 골반을 밀어낼 때 뭐 할 때 밀어내야 되냐면 머리가 더 다운될 때 밀어내야 되거든. 그럼 팔이 굽어져. 오케이? 그게 완성 동작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두 발 사이 가는 동작이 그건 배는 동작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우스트라 아사나 밀어냈을 때 이 앞쪽 배 쪽 이 허벅지와 배가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게 하고 그거 하려고 더 많이 밀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더 줄 필요는 없어. 뭐 그냥 밀어내면은 잘하는구나, 니 유연하구나 하면 끝나면 되지. 수직을 못 이루는 사람한테는 감점은 있지만 밀어나는 사람한테는 플러스 점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내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심사위원들은 알 수 없어. 더 주는 것보다는 감점을 시키는 자세를 찾아내는 눈이 있는 게 심사위원들이라. 알 수 없어. 이거는. 그래야 채점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질문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가 고생 냈네, 떠든다고. 어? 뭐라고요? 위에 같은 내용이에요. 예. 단체전이나 2인 5인전은 그 비율을 이야기 들어보시면 점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난 생활체육 자격증 자람도 했고 대한민국에서 요가 2급 생활체육 자격증 갖고 있는 건 아마 넷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안 바꿨더라고 보니까요. 자랑질 했어요. 생활체육 자격증 나는 갖고 있다고. 근데 쓸데가 없다. 여기다 붙여놓을까 하나? 나 이거 있다고. 배웠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예쁘지? 자주 놀러 와요.